이 슬라이드에서는 배우자의 생성과 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생성하는 곳을 생식소라고 하는데, 생식소는 이제 대부분 동물에서 존재하고 파로로 지렁이와 대부분의 다무리 동물에는 이런 생식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곤충도 이제 복잡한 생식계를 갖고 있으며 성이 분리되어 있다 라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낭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관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수정낭이라는 것은 정자를 이제 보관하는 그러한 기관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미를 한 이후에 받아들인 정자를 그때 바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서 그때 필요한 시기에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림 45-7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생식계 구조에서 이제 초파리를 예로 들어서 나와 있는데, 초파리 수컷의 경우는 정소에서 배우자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정관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 후에 정낭에 들어가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속셈에서 만들어진 이제 정액과 같이 교미 시에 이제 정자를 이제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과 절지동물 중 일부의 수컷에서는 교미 시 암컷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교미기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컷 초파리의 경우는 생식소가 즉 배우자를 생성하는 생식소가 이제 난소이고,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가 난관을 따라 이동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자궁에 도달하게 되는데, 교미 후에 정자는 수정낭에 보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컷의 경우 수정낭에 보관되고, 이 수정낭은 다시 이제 자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암컷은 이제 저장된 정자를 이용해서 자궁에서 난자와 수정시킨 후 운문을 통해 알을 배출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곤충의 경우도 생식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복잡한 그런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척추동물의 생식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일부 척추동물에서는 자궁이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조류의 대부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척추동물은 자궁이 하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 척추동물에서만 자궁이 두 개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척추동물에서는 자궁이 하나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동물이 아닌 척추동물의 경우는 총배설강을 갖고 있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생식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그림은 사람에게 있어서 배우자 형성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남자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곳은 정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소의 이제 세정관 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런데 이 세정관 안에서 보면은 즉 정원세포들이 주로 바깥쪽 외곽 주변에 있고, 정원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제1정모세포가 되고, 이어서 다시 분열이 진행이 계속 되면서 정세포와 또 이어서 정자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분열이 진행되면서 점점 내강 쪽으로 이동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원 줄기세포에서부터 유사분열이 이제 시작되는데, 제1정모세포까지는 유사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제1정모세포에서 제2정모세포로 만들어질 때부터는 감수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감수 1분열, 그 다음에 제2정모세포에서 정세포로 될 때 또 이제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정세포가 정자세포로 이제 전환이 될 때, 이 정자세포의 구조를 보면은 정자세포 머리 부분에는 핵이 있고, 핵보다 그 앞에는 첨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첨체에는 효소가 있어서 난자와 만날 때 그 난자 그 멤브레인을 뚫고 들어가는 때 사용되는 그 엔자임이 바로 이 첨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중편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다량으로 존재해서 이 편모 운동 할 때 필요한 ATP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정세포가 이제 분화가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세로톨리 셀, 이 부분이 있죠. 세로톨리 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1정모세포에서 제2정모세포로 넘어갈 때 2단계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난다. 이 정도를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난자 형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자 형성도 이제 유사분열을 통해서 난원세포를 거쳐서 제1난모세포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감수 1분열 전기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는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배아에서 태어날 때는 감수 1분열 전기에 멈춰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은 제1난모세포의 감수 1분열이 이제 시작되어서 종료되고, 다시 감수 2분열 중기에서 멈춘 제2난모세포 상태로 이제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란이 된 후에 이제 정자가 진입되면은 감수 2분열이 종료되면서 이제 수정란이 형성이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란이 되면서 난소에 남아있는 파열된 여포는 황체로 형성이 된 후 다시 태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유류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의 생식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생식소의 협동작용으로 조절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생식샘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약어로 GnRH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은 이 GnRH의 자극을 받아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는데,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은 FSH, 황체 형성 호르몬은 LH로 이제 약어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주로 남성에서 분비되는 안드로젠, 주로 테스토스테론 형태로 분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젠, 주로 에스트라디올 형태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생식소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식소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에 의해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그림 45-12 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젠이 분비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하게 되면은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이런 뿔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미 행동과 또 영역 행동, 이제 이런 테스토스테론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이제 계속 FSH는 세정관 내 세로토닌셀의 활성을 촉진하여 정자 발생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남성에서는 분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서도 역시 이제 소량이지만 분비가 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은 세정관 사이에는 레이딕셀을 자극한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등의 안드로젠 분비를 증가시켜서 정자 형성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전은 네가티브 음성 디먹임 기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45-13에서 보면은 정소에서 분비된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되겠죠.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은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억제적으로 작용하고, 아니죠, 이쪽에 나왔네요. 자, LH에서 레이디 세포를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음성 디먹임 기전을 통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의 그 LH 분비를 억제하고, 또 시상 하부에 또 억제적으로 작용하여 GnRH의 분비를 억제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FSH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세로토닌 세포에서 인히빈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히빈도 역시 음성 디먹임 기전을 통해서 뇌하수체 전엽에 억제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르몬에 의한 여성 생식 주기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의 주기적 패턴에 의해서 여성의 두 생식 주기가 이제 조절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난소 주기와 자궁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주기는 이제 일부 영장류와 이제 사람에서는 월경 주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발정 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월경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생식 주기는 이제 난소 주기와 자궁 주기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주기에 대한 설명은 그림 45-14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난소 주기는 이제 C가 되고, 그 다음에 자궁 주기는 E에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이제 시상 하부에서 GnRH가 분비가 되면 생시스템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되겠죠. 이것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식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생시스템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FSH와 LH가 있는데,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가 분비가 되면은 혈액에서의 생식샘 자극 호르몬 농도가 증가되겠죠. FS와 LH 농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포의 성장을 이제 난소에 도달하게 되면 FSH와 LH가 여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럼 여포가 커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난소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의 분비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라디올이 계속 분비가 증가되어서 이제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지금 5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점에 도달한 후에 다시 이제 감소가 되는데, 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LH 황체 형성 호르몬, 즉 황체 형성 호르몬의 농도를 이제 급격히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지금 B번에 가서 이제 B번 6번이 표시가 되어 있죠. 6번에 보면 이 항체 형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트라디올이 이제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 자극에 의해서 LH가 급격하게 농도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LH 서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에 의해서 즉 LH의 급격한 농도 상승이 결국 이제 배란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배란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찢어진 여포는 이제 황체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 황체가 만들어지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이 이제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이제 황체기라고 하는데, 배란 이후에, 그러니까 배란 전은 여포가 계속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포기라고 하고, 배란 후에는 황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체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황체기에서 이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이 분비됨에 따라서 이제 9번이 되겠죠. 9번 혈중에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이 이제 자궁에 이제 도달하게 돼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즉 황체에서 분비되는 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다. 즉 이제 태아가 이제 접밥자가 자궁에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이 이제 황체가 이제 태화됨에 따라서 이 농도가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제 착상이 된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착상이 아니죠. 월경 주기니까. 요 앞에서 좀 약간 잘못 설명을 했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어쨌든 착상을 대비해서 자궁 내막을 이제 두껍게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황체가 태화되면서 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의 농도가 감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궁 내막이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꺼워져도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겠죠. 만약에 착상이 되면 이게 유지가 되겠지만 착상이 안 되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월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궁 주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주기를 보면 월경기에서 자궁 내막에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월경기고 그 이후에 자궁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는 자궁 내막이 점차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이제 증식기,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분비기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궁 주기에서의 분비기와 난소 주기에서 황체기는 이제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임기 여성의 약 7%가 7%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면서 자궁 내막의 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복부 혹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질환을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폐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경은 이제 여성의 경우 약 500주기 후 배란과 월경이 중단되는 상태를 이제 폐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46세에서 54세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기에는 여포 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형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고 에스트라디올의 생성 감소로 이제 폐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폐경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사람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인데 동물 중에서 영장류에서도 폐경이 일어나는 경우는 폐경이 나타나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이 유일한데 그런데 영장류가 아니지만 폐경이 일어나는 동물도 있기는 합니다. 그 예가 범고래, 들새고래, 이제 흑범고래 이러한 주로 이제 고래 종류죠. 이러한 동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 폐경이든 즉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할머니가 자기 딸의 자식들, 즉 손주를 잘 돌봐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낳고 키워주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손자, 손녀들을 이제 돌봐줘서 잘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이제 할머니 가설이라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할머니 나이대가 되면은 딸도 가임 능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딸이 어떤 생식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생식 갈등 가설이 이제 그 이유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원인, 폐경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생식 갈등 가설을 이것을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할머니 가설 쪽에 더 이제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침팬지 같은 경우 인간과 가장 그러니까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영장류죠. 그렇지만 이 침팬지는 거의 죽기 전까지 자기의 자식을 이제 낳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낳은 자식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손자나 손녀를 돌봐주는 게 자손들을 더 그러니까 생존율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에서 보면은 동물은 좀 배란 시기 근처에서만 이제 교미를 허용한다 하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일부 영장류에서는 이제 월경 주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포유동물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임신이 되지 않게 되면은 자궁 내막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도 일단 자궁에 흡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출혈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설명이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여성 생식 주기 조절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반 포유류에서 배아는 어미의 자궁에서 완전히 발생한 후에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즉 수태, 배아 발생, 그리고 탄상에 이르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소에서 배란으로 제2난모세포가 방출되어서 수란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난관에서 정자와 만나서 이제 수태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핵이, 그러니까 정자의 핵이 난자 안으로 들어와서 접합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모 움직임과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이 배아는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난할은, 즉 세포 분열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할이 이제 계속 되어 이제 배아가 자궁에 도달할 시점에는 구형의 세포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며칠 동안 자궁 내막에서 분비된 분비물을 통해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배아가 배반포가 되면은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자궁에 이제 접박자가 하나 이상 존재할 때를 임신 또는 잉태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을 이제 사람의 경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266일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월경에서부터 계산하면 약 40주 정도 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임신 기간을 10달로 표현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보통 9달로 표현을 하죠. 266일이면은 9달 정도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40주로 치면 대략 이제 10달이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10달보다 작은 10달보다 좀 이제 작은 날수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9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역시 이제 미국의 학자가 저술한 책이니까 9달로 생각을 해서 3달씩 3분기로 이제 구분해서 이러한 발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분기는 이제 착상된 배아로부터 배아 호르몬이 분비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 어떤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아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간 육모성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되는데, 이 호르몬은 약칭해서 HCG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HCG가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임신이 됐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이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진단 기타는 HCG를 검사한다.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아 호르몬의 경우는 황체 형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 몇 주 동안에 황체를 유지시키고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역시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막이 자궁 내막과 합쳐져서 태반이 이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기관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민감한 시기이므로 그러니까 산모가 임신 중에 술을 마시게 될 경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경우 4주째부터 박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8에서 10주 정도 되면은 이 박동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크게 박동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주가 되면은 성체의 모든 주요 구조를 미성숙한 상태이지만 다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태아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태아는 약 5주경, 임신 후 5주경 되었을 때의 태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길이는 약 1cm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태아는 두 번째 3분기인 14주차 때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주차에 찍은 사진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거의 모든 구조물을 다 갖고 그러니까 모든 기관을 성체와 같은 이런 기관들을 이제 모두 갖추고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3분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HCG가 감소되면서 호르몬의 안정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황체가 태화되고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어 임신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3분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가 약 50cm 정도 될 정도로 크게 자라고 체중은 3에서 4kg까지 자란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태아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이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분만 과정에서 옥시토신과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을 수축을 해서 태아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자궁 수축하는 이 두 물질은 양성 데모금 기전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트라디올은 또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이 호르몬은 자궁에서 옥시토신 수용체가 자궁에 이제 분포되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수용체가 자궁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고, 또 옥시토신도 많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포지티브 양성 디모금으로 작용이 되니까 점점 더 강한 수축력을 발생시켜서 태아를 결국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분만의 단계를 이제 3단계로 또 이제 표시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자궁 경부 확장. 자궁 경부가 열려서 태아가 이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출산 과정. 이것은 이제 딜리버리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이제 몸 밖으로, 엄마 밖으로 나오는 이 과정을 이제 출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이 끝난 이후에는 태반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분만 3단계라고 얘기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유 과정에 대해서 잠깐 더 알아보면은, 수유라는 것은 이제 신생아가 이제 젖을 빠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뇌하수체 전엽에서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젖샘을 자극하고 또 젖 분비를 갖다 유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쉽게 젖을 빨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임과 낙태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림 45-20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 단계별로 어떠한 피임 처치가 있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표에 이제 제시된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보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현대에서의 생식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관 수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시험관 수정은 이제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을 한 접합자를 이제 몸 안에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자궁 속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은 보면 어떻습니까? 난자를 한쪽 끝에서 잡고 다른 반대쪽에서 그 정자의 핵을 주입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접합자를 형성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물의 경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송아지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한테, 그러니까 수정란을 삽입해서 임신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 수의 분야에서는 이제 수정란 이식도 이러한 현대의 생식 기술의 이제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